오늘 월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옵니다. 자, 우리 증시 이번 주 흐름은 좀 어떨지 지난주보다는 나을 것으로 저도 기대를 하는데요. 로이터 통신의 주간 전망에서 힌트를 한번 얻어보실까요? 제목에 보시는 대로 금주 증시는 좀 상승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제목에 보시는 대로 이번 주 미국 증시는 애플, 구글, IBM, 마이크로소프트,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시스 등 기술주 실적이 희비의 쌍곡선을 연출할 것이고, 다음에 최근 미 증시에는 채권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상당히 강하게 포착되고 있어서 이 역시 증시에는 우호적이라는 설명입니다. 글쎄요, 미국 기술주 실적 잘 나오는데 우리 증시 입장에서 굳이 나쁠 건 없지만요. 지난주 미국 금융주 실적 호조에도 우리 증시가 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나서 그런지 이번 주 미국 기술주 실적에 따라 우리 증시가 얼만큼 반응할지 여기에서 솔직히 조금 확신이 들지는 않네요, 아직까지. 하지만 채권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넘어오는 자금이 이머징 마켓과 우리 증시에도 어느 정도 비중 확대로 연결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최근 금융시장 동향을 자세하게 수치를 좀 봤더니요, 지난 2주간 113억 달러의 신규 자금이 미 증시와 주식형 펀드에 유입된 것으로 나타나서 2주간 자금 유입 규모 치고는 2000년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최근 미 주택시장의 확실한 회복세가 아무래도 시장에 신뢰감을 제공하지 않았을까 하고 연결을 좀 시켜놨네요. 필라델피아 주택업종지수가 5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러이러한 정황에 따라서 지난 주말 기준으로 공포지수라고 불리우는 VIX 지수가 2007년 4월 내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 현상은 계속 높아만 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밤 미국 증시는 마틴 루터킹 데이로 휴장이라서 미국은 지금 연휴를 보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주간 전망 관련 내용도 짧고 인터뷰도 거의 없고 좀 그러네요. 자, 앞에서 주택지수가 5년 반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그랬죠. 거의 서브프라임 사태 이전까지 회복한 상황인데요.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사실 미국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살아나고 있는데 이거를 국내 건설주에 매칭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억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또 그냥 모른 척 그냥 미국 주택시장 좋아지면 우리나라 건설업종도 같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그냥 맹신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난 5년간의 흐름을 보시면 이렇게 동조와는 비슷하지만 서프라임 이후로 오히려 미국 주택건설 관련주보다 국내 건설주가 더 좀 타격이 컸던 상황인데요. 최근 6개월치 흐름을 다시 보신다면요, 이렇게 미국 주택 지수가 올라가면서 현대건설 그리고 삼성물산도 같이 좀 반등 모멘텀을 마련한 상황인데, 이 미 주택 지수가 갑자기 꺾일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보면은 현대건설, 삼성물산 위로 올라가서 따라붙을 확률이 크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진짜 너무나 성의 없는 투자 전략일지 몰라도 외국인 입장에서는요, 이거 봐라, 미국 주택 업종이 연일 몇 년 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마당에 한국 증시를 봤더니 여기는 건설주 비중이 너무 적네, 미국이랑 맞춰서 좀 비중을 늘리자, 이런 투자 전략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최근 건설주에 외국인 줄매수가 포착되고 있었는데 이런 차원으로 해석도 가능하겠죠. 자, 다음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 비중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로미터가 바로 중국입니다. 관련된 내용 신화통신에서 전합니다. 중국 전력관리위원회 SERC 발표에 따르면 지난 1, 2, 3분기 연속으로 감소를 기록했던 중국의 전력 소비량이 가장 최근 4분기에 연율 7.45% 증가를 기록하면서 반등을 했고, 이에 따라서 중국의 산업용 전기 사용량도 2012년 3조 6,060억 킬로와트로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를 기록했다는 자세한 자료가 나와 있네요. 사실 지난 금요일 중국 GDP 4분기가 예상치를 상회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최근 중국 경제 지표는 나올 때마다 전부 장밋빛 일색이다 보니까 업계에서는요, 중국 경제가 진짜 바닥을 치고 이제 본격적인 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컨센서스를 형성하고 있지만, 또 반대로 이럴 때마다 중국이라는 나라의 경제 지표 자체의 좀 신뢰성이 자꾸 도마 위에 오르는 그런 상황도 사실 있죠. 그래서 서드파티, 우리말로 하면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 월가 금융사 의견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의 경제학자인데요. 사실 중국 통계청의 경제지표는 다소 과장되는 경향이 있긴 하다. 더구나 최근에 시진핑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경제지표가 갑자기 전부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는 것이 조금 수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일단 시중의 그런 의혹에 대해서 본인도 인정을 한다는 전제를 깔고요. 대신에 앞에서 보신 이 중국의 전력 소비량만큼은 데이터 마사지의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번 결과에 대해서 중국 경제의 턴어라운드 확신을 가질 만한 재료였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그 한국 주식 쇼핑이 좀 이어지기를 바라는데 또 걸림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블룸버그 통신 보시죠. 처음에 제목 보자마자 이게 뭐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약간 짜증이 난 상태에서 읽기 시작을 했는데 구구절절이 또 뭐 틀린 내용은 없어요. 제목에 보시는 대로 일본 아베 정권의 무제한 양적 완화 그리고 안 되면 되게 하라는 뭐 거의 해병대식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수혜 국가는 인도네시아, 대만, 말레이시아가 될 것으로 반대로 피해 국가는 대한민국을 꼽고 있죠. HSBC 측은 일본의 수출 기업들과 금융사들이 경기 부양 자금을 이용해서 투자를 확대할 경우에 동아시아 주변국들이 혜택이 갈 것이라는 의견을 냈고요. 반면에 글로벌 금융사 크레딧 스위스 리서치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자동차, 전기전자 업종 등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과 라이벌 관계에 있는 이런 산업과 제품들은 대세를 형성해버린 엔화 약세 기조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역시 비슷한 내용의 분석이 HSBC, 크레딧 스위스 둘 다 보고 있네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 자막으로 정리가 되고 있고요. 크레딧 스위스의 입장이 한국을 딱 지목했다는 것이 기분은 좋지 않지만 또 근거가 일단 되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어쨌든 오늘부터 일본 중앙은행 뱅크 오브 재팬은 이틀간 일정으로 통화정책 회의를 여는데요. 아베 신조의 이런 대대적인 양적 완화를 지탱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기존 1%대에서 2%로 2배까지 확대할 것으로 내부 소식통을 인용했고요. 인플레이션과 GDP 성장률은 같이 동행을 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맞습니다만 인플레를 먼저 늘려놓고 나서 물가가 좀 뛰더라도 GDP가 여기에 올라가서 맞출 것이다라는 희망적인 시나리오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 이번 주 첫날 맞이합니다. MSCI 한국지수 보시죠. 일단 외국인들의 한국 주식에 대한 보유 비중은 고점에서 맞고 조금 줄여주는 그런 흐름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뭐 급격하게 깎지는 않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62.45 환율을 여기다가 갖다 자꾸 리스크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코스피 지수 그래도 2000선은 본전으로 생각하고 있는 정도로 대신에 지금 약간 비중 조절에 대해서 앞에서 보신 여러 가지 이슈들에 반응을 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우 준비한 내용 모두 전해드렸습니다.